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불쌍하다 쟤네들,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만든 그런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뭐 단원고 학생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장돼서 돌아가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정말 깊게 진심으로 애도를 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죽음을 정치판으로 어떻게든 끌고 들어온 이 나쁜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 나쁜 정치인들, 이 꾼들, 이 사람들은 미워해도 되지만 이때 그야말로 안타깝게 생명을 마감하게 된 이 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런 것과 이것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엮어서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이 악마들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너무 싫어서 세월호에 그 희생당한 이 사람들까지도 미워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 억지로 끌려온 피해자들도 상당 부분 있고 상당 부분 실제로 계시고, 실제로 이 세월호 유가족 중에서는 정치판으로 자꾸 우리를 이용해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물론 주류 언론들이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우파 진영에서는 세월호 7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얘기, 뭐 진실을 밝혀달라,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맹목적인 추정이거나 아무 근거나 아무 논리도 없이 떼쓰는, 우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논리나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편향돼 있거나 정치적이지 않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세월호의 진실, 세월호가 아직 뭔가 밝혀지지 않았어, 뭔가 감춰져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동네 카페를 가다가 카페에서 그냥 제가 뭐 차를 마시다가 옆에 있는 뭐 아줌마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쑥덕쑥덕 대는 걸 듣다 보면은 거기서도 뭐 세월호에 대한 온갖 얘기들을 하고 있기도 해요. 이분들이 정치인이거나 정치에 미친 사람들이거나 엄청나게 좌경화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정치에 뭐 관심이 많던 관심이 적던 이런 분들조차도 어쨌든 세월호의 진상규명, 뭐 진실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은 일정 부분 보수 진영에도, 박근혜 대통령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국민들이 왜 자꾸 세월호 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한 번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세월호라는 사건 자체가 엄청나게 길고 그야말로 글쎄요, 한 반나절은 떠들어야 될 정도로 이 분량도 상당합니다. 여러 가지 온갖 루머부터 해서 온갖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의 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먼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월호 7시간 진실이라고 일단 제가 간단한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먼저 세월호 사건을 먼저 정리를 하자면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인 세월호가 전복되어서 침몰한 사고를 말합니다. 세월호 사고는 대통령이 잘했고 못했고, 대통령 때문에 아이들이 더 죽었고 덜 죽었고 안 죽었고를 떠나서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치판에 끌려 들어왔어요. 세월호 문제는. 그래서 이미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렸다. 세월호 사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정치판에 끌어들이지 마 한다고 해서 이게 정치판에서 쑥 드러내져서 사라지지 않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다시,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되돌려서 고민해 보면, 세월호 사건이 있자마자 막 배가 침몰하고 뭐하고 난리가 나던 그 시점,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오히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자, 박 대통령에게 재난 보고가 올라간 시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왜 거짓말했지? 대통령이 왜 국민한테 거짓말했지? 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이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문서를 위조까지 해가면서,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최초 보고 시점을 오전 10시로 맞춰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실수 내지는 잘못이 맞습니다. 이 오전 10시는 세월호 사고의 실제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공문서 위조나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어요. 간략하게 이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국가안보실장 김장수가 오전 9시 30분에 8시 50분에 침몰이 시작됐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로부터 40분 정도가 지난 9시 30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김장수 안보실장이 박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집무실에 없었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핸드폰도 받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근무 시간에 왜 집무실에 없었냐, 근무 시간에 대통령이 이 자리만 지키고 있었으면 더 빨리 알았을 거 아니냐, 이런 분노가 약간 일었던 겁니다. 이 이후에 안봉근 비서가 관저로 찾아가서 문서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대통령을 도와주는 도우미 여성 70대 노인이었는데 이분한테 드린 거예요, 안봉근 비서가. 그 이후에도 서면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청와대와 대통령이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봉근 비서가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반복해서 대통령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야 박 대통령이 나왔고, 사태 파악한 이후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박 대통령이 연락이 된 겁니다. 이때가 10시 20분경이에요. 사고 발생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후, 이 다음에 대통령이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미용사를 불렀고, 소위 말하는 최소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대통령이 늦게 사태 파악을 한 것은, 이게 뭐 1시간 반 만인 게 뭐 늦은 건지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늦었다고 하니까, 늦게 사태 파악을 한 것은 이 도우미 여성분이 대통령한테 전달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70대 여성이었던 도우미 여성분이 이 심각성을 몰랐는지 어땠는지 대통령에게 직접 빨리 전달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나중에 나오셔서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지체된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분노가 생긴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집무실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왜 약간 근무 태만하냐, 태만한 근무 태도를 보인 거 아니야 대통령이, 이런 얘기가 일어났고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대통령 측에서, 청와대 측에서 해명을 했죠. 꼭 집무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다, 관저에서도 일어난다. 대통령은 청와대 온 곳에서 일을 하는 거지 꼭 집무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 말을 굳이 한 걸 보면, 뭐 여성이다 보니까 뭔가 몸에 무리가 있었거나 뭔가 신체적으로 뭔가 하필이면 이날 뭔가 개인적인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 이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온갖 가짜 뉴스와 추측성 뉴스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최순실 조종설,
북한이 개입했다. 최태민을 추모하는 구판을 벌였다. 일부러 침몰시킨 거다. 최태민을 위해서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켜서 인신공양을 한 거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했다. 보톡스 시술을 했다. 뭐 일부러 방치했다. 애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구했다. 롯데호텔 서울을 방문하느냐고 연락이 안 됐다. 정윤회와 열일했다. 뭐 이런 일들이 그야말로 추측성 기사가 폭발을 했고, 이 잘못된 기사들, 유언비어들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계속해서 부채질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인 것으로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이때 사실 좌우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런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왜 거짓 보도와 거짓 선동에 대응하지 않았는가?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뭐 슬퍼서 그랬나요? 대통령이 슬픈 와중에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것에 내가 대응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럼 세월호 7시간을 진실되게 밝히지 않았는가? 다른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나무 위키입니다. 나무 위키는 다 거짓말이라고 안 보지 마시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어떤 데이터를 보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떤 정보를 보고 생각을 하는지를 알려면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싫어하는 언론, KBS가 됐든 MBC가 됐든 이런 언론과 이런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팩트가 맞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공식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말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이것이 검찰 수사 결과 혹은 언론 보도와 관계자 증언으로 나온 진실이라고 나온 것들이에요. 맨 처음에 원래 9시 30분에 서면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조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게 아니었다. 여기 보이시죠? 9시 50분 첫 서면 보고를 했다. 근데 또 10시로 조작해서 대회 발표를 했다. 또 10시에 첫 서면 보고, 또 이때 유선 지시를 했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로 밝혀졌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나중에 이 해명 중에서 몇 가지가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물음표 보이시죠? 여기까지. 중대본 방문하기 전까지 이 시간들. 국민들이 물론 선동도 있었지만 이 시간 동안에 도대체 뭘 했냐. 이 내용들을 상세히 국민한테 얘기를 해라. 이런 의구심이 든 건데 이 이유가 그냥 맹목적인 그야말로 뭐 좌빨들의 선동에 무조건 넘어간 뭐 정치판에서 놀아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국민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쨌든 대통령의 공식 행적이 거짓말로 밝혀진 건들이 몇 개가 있었고 이런 진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좀 늦게 대응을 했고 거짓 선동들이 막 솟구칠 때 대응도 안 했고, 거짓 선동과 거짓 보도가 빗발치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이 7시간에 대한 의문이 증폭하고 있던 시점에 청와대와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거짓 선동에 반응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짓말 하나하나가 쌓여서 거짓의 산이 돼버렸어요. 거짓말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대응을 했었으면은 거짓의 산이 없었거나 더 낮았겠죠. 그런데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쌓여서 나중엔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처한 겁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밝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청와대 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이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진 거예요. 이런 것도 불신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했다. 요거 때문에 지금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공격을 당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 있는 겁니다. 오늘
2019년 4월 16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먼저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먹는다 하고 좀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들이 개인당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으로 기부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자식 시체를 팔아서 내 생계까지 챙기는 것은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월호 사건과 연관이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슈가 되고 많은 언론들이 이 보도를 하자 이 차명진 전 의원이 이 글을 삭제를 하고 오히려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무려먹으라고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댓글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이죠. 라는 댓글을 달면서 동조를 한 것이 또 여론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또 이 정진석 의원도 이 글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사과 대신에 유가족을 비판한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을 비판한 거다 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는 지금 이 일을 보고 황교안 당대표는 세월호와 관련된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의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대표로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말하자면 그냥 그야말로 사과를 한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세월호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아픔을 드린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 라면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징계 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뒤로 돌아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거짓 보도와 거짓 선동에 대응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사실대로 밝혔으면 됐는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런 것들이 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진상규명 이런 판을 키우게 된 겁니다. 어쨌든 지난 과거가 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것에 대한 대처를 잘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세월호 7시간 이 봉인 기록을 풀어서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던지 간에 어쨌든 그 안에 세세하게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막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었다든가 하다못해 여성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갖고 그때 몸이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다. 막말로 늦잠을 잤다거나 뭔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따라 좀 늦게 나왔던 그런 이유들을 그냥 실제로 오픈을 해서 진상규명이니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어쨌든 지금 세월호 오죽이다 보다 해서 관심들이 어쨌든 집중이 되어 있는 이 시기에 그냥 적당히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그냥 넘어가려고 또 하고 있어요. 과거 열매이지 말자. 미래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참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들도 싹 해소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아까 말했던 최순실 조종설, 최태민 추모 굿설, 고위친몰설, 성형시술설, 정윤회와 열애설 이딴 거.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이 가짜 뉴스들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국민들도 많아요. 지금 대응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것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안 했죠. 그래서 그때 가짜 뉴스들에 넘어간 국민들의 상당수는 지금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참에 다 털고 가자. 세월호에 대한 이 지긋지긋한 이런 내용들을, 이런 거짓 가짜뉴스들을 털고 갈 시기다. 우리가 빼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털고 가자.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자는 단체들이 또 많이 있죠. 이 단체들도 떠드는 대로 냅두지 말고 그냥 두자. 어차피 진실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진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진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실에 힘이 있습니까? 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지 힘이 있지. 방어적으로 더 이상 나오지 말고 적극 대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세월호 어쩌고저쩌고 해서 세월호를 정치판에 끌어들인 사람과 진상규명 어쩌고 하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근거 없이, 아무런 논리와 근거도 없이 우긴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아라. 오히려 더 이상 빼지 마라. 자, 세월호 사건 지겹다는 사람도 있고 징글징글 하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언론을 봐도 언론의 댓글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좀 그만해라, 지겹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5.1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대한민국 좌파들이. 얼마나 좋아. 5.18 세월호. 쌍끌이어선, 쌍끌이어선. 이 두 가지를 좌파들이 놓겠습니까? 세월호와 촛불, 5.18. 5.18부터 시작해서 촛불 선동, 세월호 선동, 이런 것들. 지금 본인이, 문재인 정부 본인이 촛불 정부라고 하고 혁명 정부라고 하고 있잖아요. 혁명 정부로서 이 5.18 세월호 이런 것을 그야말로 쌍끌이 여선처럼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할 거다. 이 원동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5.18 단체들한테 국가유공자라는 거를 엄청난 혜택을 쥐어주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좌파들에게 결합되게끔 만들었죠. 5.18 유공자 중에서 우파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골수 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목숨줄, 자신들의 이 유공자, 자신들의 혜택을 지켜주는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므로 자유한국당에 절대로 표를 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5.18이라는 걸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서. 세월호도 똑같습니다. 세월호도 5.18처럼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능력은 되게 탁월해요. 어떻게든 뭔가 사건이 터지면 이것을 어떻게든 잘 엮어서 정치판에 끌어오고, 이것을 자신들의 철저한 정치 세력화 시키는 이 능력에 성공한 겁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끌어왔고,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람들한테, 세월호 피해자, 세월호 희생자 이분들한테 가서 뭐라고 했어요? 피해자들한테 가서 고맙다고 했잖아요. 고맙다. 세월호에서 죽어나간 그 사람들한테, 특히 단원고 학생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다고 했잖아요. 뭐가 고맙겠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기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됐다. 얼마나 고맙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세월호 판을 민주당을 위한, 문재인을 위한 정치적 결사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왜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가야지. 대한민국 끝나는 그날까지 5.18과 세월호를 끝까지 끌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어내야죠. 5.18도 언젠간 끊어내야 되고, 5.18은 좀 복잡하다고 치고 너무 오래됐고, 세월호는 이참에 그럼 막말로 그 단체들 다 오라고 하세요. 단체 토론회를 한번 붙어보자. 아니, 우파 진영 내에서도 세월호 전문가들 많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엄청나게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세월호를 파고 들어가서 이것에 대한 지식과 논리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무장된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그 중에서 엘리트들을 또 추려요. 이 사람들과 지금 세월호로 뭔가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겠다고 하는 이 세력들 있죠. 이 둘이 붙여보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알맹이가 나오겠습니까? 세월호 7시간 다 까봐요. 뭐가 나오겠어요, 그 안에서. 정말 뭐 정윤회랑 뭐 미래를 하고, 뭐 최순실과 뭘 하고, 뭐 머리 하는데 몇 시간 걸렸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언비어를 없애고 박근혜 대통령에 씌워진 이 거짓 프레임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때문에 쌓여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악마의 이미지, 이것을 깔끔하게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사건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선거에서 앞서서 붙어라. 그래서 세월호판에 우리 진영 내에서 전문가들을 끌어모아서 어느 정도 그룹을 만든 다음에 이 그룹을 앞세워서 세월호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붙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 오케이, 좋아. 세월호 뭘 하든지, 진상규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오케이. 해줄게. 자유한국당 당첨해서 해줄게. 붙어. 한번 해봐. 세월호 7시간 어쩌고? 봉인 풀어. 대통령 기록물 그 시간만큼은 기록에 대한 봉인을 해제해서 한번 다 까보자. 그 안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까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정말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까보자. 그게 뭐가 됐든. 이렇게 해봐야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야 얘네들은 뭐 거짓선동에 당해서 그래. 이 국민들은 좌파들의 거짓선동에 당해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진실들이 있는데 이걸 안 봐서 그래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대로 둘 겁니까? 거짓선동에 당한 사람들 그대로 둘 거예요? 그럼 진실이 알려지나요? 국민들한테 진실이 널리 퍼지나요? 안 되잖아요. 빼면 안 된다. 정치판에서 도망가면 지는 겁니다. 도망가면 지는 거예요. 정치판은 진실 같은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이 해명을 안 해서 저는 탄핵을 됐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왜 해명 안 하죠? 또 해명 안 할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하다가 무너졌는데 해명 안 하다가 탄핵까지 당하고 구속까지 된 사람이 딱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데 왜 자유한국당은 또 해명을 안 하고 또 빼려고 하나요? 왜 도망가려고 합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도망치는 걸로 보여요. 아니 여론을 탓하지 말고 막 얘네들은 막 계속 주장을 해. 그 유언비어가 됐던 뭐하든 막 얘기를 해.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응을 안 해. 정부는 대응을 안 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응을 안 해. 그러면 언론들은 이 얘기를 써줄 수밖에 없죠. 왜? 해명을 안 하니까. 이쪽은 해명을 안 해. 이쪽은 얘네가 잘못했어요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기사화 되는 거는 얘네들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반박을 해야지 이 기사를 써주지. 반박을 안 하면서 무슨 기사를 쓰고 반박을 안 하면서 무슨 기울어진 운동장을 탓해요. 반박을 해야지. 열심히 반박을 해야죠. 얘네들이 열심히 거짓선동과 왜곡을 하는 것만큼 열심히 반박 대응을 해줘야 기자들도 그만큼 비중 있게 써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해명도 안 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온갖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들을 기레기로 몰아버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들을 좌파들로 몰아버린 다음에 거짓선동가들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편 아무도 없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적극 해명을 해라. 거짓말하면 반박을 하고 얘네들 10번 거짓말하면 10번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야 기자들한테 야 얘네가 이렇게 열심히 거짓말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반박했잖아. 왜 우리 기사는 안 써줘? 할 수 있는 거 아니게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해명도 안 해놓고 기사를 써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맙시다. 자유한국당도 도망가는 모습 보이지 말고 진실이 힘을 얻으려면 국민들에게 그 진실이 널리 퍼져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얘네가 10번 떠들면 여기선 20번 반박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야 우리도 기자들한테 할 말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열심히 해명을 하고 토론회도 열고 이 짓을 하는데 왜 너네 기사 안 써주냐? 기사를 안 내보내냐?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빼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 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